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계좌에 전쟁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봐야 될지 아니면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좋을지 네 가지 이슈에 대한 저희가 투자 전략과 함께 또 매수해는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을 내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테마주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해운주와 정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윤혜림 대표님. 오늘 해운주와 정유주가 시세 죽지 않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주, 테마주들이 결국에는 시장 해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다만 당연히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중동 지역 이런 이스라엘 분쟁 이슈로 해운주, 석유가스 섹터, 뭐 유가 관련주 지금 굉장히 자극을 좀 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의 이런 테마들은 사실 단기간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게 만들어지고 사실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소멸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건드려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짧게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관점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유주와 해운 관련 종목들이 또 시세가 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해지 전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네. 전쟁 테마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먼저 정유주들이 가면 해운주가 가고 그다음에 방산 가고 마지막으로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오늘 정유주와 해운주들이 갔잖아요. 그럼 네. 다음에는 방산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테마들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비료사료 관련주 중에 일부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이 지금 오늘 12%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은 이제 과거에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그때 흘렀던 사이클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장 분위기 보시면요.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 올랐다가 여기 따라갈까 했는데 갑자기 거기 수급 빠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게 뭐 공식처럼 이렇게 딱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저런 코스로 좀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동안 방산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폴란드라던가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지금 자기네도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뭐 만약에 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방산 쪽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테마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다 빠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의견이 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테마주로 진단키트 코로나 변이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배 넘게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쯤부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해서요. 오늘 관련해서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네.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연속성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지금 공교롭게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수급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이쪽으로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뭐 많이 빠졌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하필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연속성을 가질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차등화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지금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급등 나온 종목군들 따라갔다가 또 바로 다음 주에 차익 매물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이게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섹터군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 거론되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지는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급하게 지금 따라가서 뭐 수익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겠다고 그렇게 좀 무리하시다가 오히려 또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장이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하게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 테마주에 탑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 시장 하락에 따라서 이 수급 공백이 좀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옮겨왔는데 사실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르는 종목들은 보면 시장 반등 나오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K증시 오를 때는 디커플링 되고 내릴 때는 또 커플링 되면서 참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홍콩 항생, 대만 지수까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오늘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노출되어 왔던 소식인데 이렇게 과도하게 시장이 빠질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윤혜림 대표님. 오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관망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오늘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정말 오늘은 시장이 좀 과하게 빠진다라는 느낌이 모두가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빠지고 여태 이제 거의 한 3, 4주 정도 빠져서 사실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이거를 우리가 기회다라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명확한 저점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수익을 챙기려다가 사실 손실이 확대되는 구간이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전히 현금을 조금 보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또 8월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외국인 수급도 많이 빠져나가고 투심이 악화되면서 안 좋은 상황인데 뭐 개인 투자자들도 솔직히 이제 휴가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것이 바로 8월 달에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시장을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 간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회 아래에 지금 또 다른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거를 아마 하락장을 보시면서 계속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조금 현금 보유 관점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윤혜림 대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대 매매 한 월요일쯤에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공포에 사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도망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도망칠까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공포에 샀다가 공포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미증시가 좀 급하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정책을 반영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경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락이 나오면서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들이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지금 미국 증시에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국고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엔화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일본인들이 투자를 했던 그거를 회수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오히려 더 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사실 원래 계속 나와 있던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에 대한 미국에 투자했던 그 돈이 빠져나가면서 급락을 불러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실적과 엮이면서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이 채권 시장의 흐름이 채권 시장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 이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될지는 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고용이 둔화가 됐을 때 이 고용이 둔화된 것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으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오히려 고용이 둔화된 게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굉장히 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충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7월 중순부터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게 내가 저점인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그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그 상황을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쉬어갈 때 미국에서는 7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음 주 흐름을 한번 지켜보고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오늘 오후장에는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보통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우리 국내 증시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네, 이게 사실 뭐 상대적인 건데 보통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의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은 약간 좀 뭐랄까요? 어제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일본이 지금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런 통화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서 원화 가치가 조금 올라가면서 수급이 개선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뭐 수급이 개선된다 이런 희망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올리고 돈을 현금을 회수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쪽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이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유입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막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엔화가 가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엔화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일보 전진하면 이보 후퇴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13%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6% 가까이 폭락하면서 거의 롤러코스터급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현재 3% 넘게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8% 넘게 밀리면서 현재 17만 6천 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아까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관망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반도체도 유효한 겁니까? 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양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HBM 이런 이슈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빠지는 게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이제 좀 조정을 좀 세게 받는 걸 수도 있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아직 삼성전자양 밸류체인 그리고 전공정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태 계속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양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 밸류체인 뭐 전공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빠질 때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역시나 반도체는 뭐 물론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지만 다시 올라온다라고 봤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말 정확하게 분위기가 잡히고 다시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도 지금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반도체도 역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동일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반도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물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비중을 지금 뭐 확대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있는 상태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산업이 끝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막 전전긍긍 하시면서 이거를 추가 매수해야 되나 뭐 평단가를 낮춰야 되나 아니면 비중을 덜어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살아날 때까지를 저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 대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게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조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그러면 비중 줄이고 다른 쪽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교체해가지고 좀 이걸로 수익을 많이 보면 어떨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손실권에 들어가셔서 힘드신 분들께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크게 빠졌던 이유는 그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 실적 때도 그랬고 어닝콜에서도 그랬고 지금 AI에 대한 산업이 미래에 너무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엄습해오고 계속적으로 미국은 또 중국을 제재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뭐 시진핑이 거의 경기 침체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럼 반도체도 계속 미중 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고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투심 자체가 얼어붙어서 나는 팔고 싶어 이렇게 돼서 지금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변수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서 내가 대응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쉽게 손을 뻗지 말자라고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종목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 이 종목은 이 정도로 빠질 게 아닌데 하는 그런 반도체 종목도 있을까요?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매수 관점이기보다는 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시는 게 추적 관찰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 먼저 이제 원익 아이피스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가 생각보다 좀 예상치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이 9세대 V낸드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런 디램 공정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삼성전자의 이 9세대 V낸드의 원익이 이제 ALD 장비가 공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 공정 전환에 따른 좀 실적 개선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7분기 만에 영업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되고 뭐 이 부분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 내에서 이제 실적 개선주로 좀 투심이 좋아진다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뭐 거의 10% 내외로 왔다 갔다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241선이 한 34,000원이 지지되는지를 보시면서 이제 추후에 진입을 하셔도 좋으니까 원익 IPS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테크윙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크윙도 연일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쨌든 테크윙이 이제 HBM 전용의 프로버 독점으로 인한 고객사 다변화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좋아진다면 테크윙도 충분히 그 직전 고점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업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일단 쉽게 접근하지 말고 시장 흐름을 한번 잘 추적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원익 IPS와 테크윙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떤 반도체 종목, 이 정도로 빠질 건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ISC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왜냐면 ISC 같은 경우는 지금 SK 쪽에다가 피인수 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나 이제 리노공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저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23년도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평가받아서 고점 대비 지금 50% 이상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빠지는 게 거래량도 많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말 이쁘게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기업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중장기 관점으로 좀 모아보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올해 지금 실적 예상치가 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한다면 지금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 사실 ISC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올해 3월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조금씩 계속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후폭풍을 다 견뎌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형 테스트 소켓 매출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 하이닉스양 낙수 효과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은 많은 반도체 종목 내에서 ISC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보면 유효하겠다라고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고 마지막 혼돈의 하락장에서 어디로 피해 있을지 저희가 대피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낙폭 과대 업종 중심으로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종목도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만한 게 오늘 편의점 관련 종목들 눈에 띕니다.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모두 지금 한 2%, 4%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그동안 소비재 기업들 오랫 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 편의점 관련 종목이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소비재 섹터 전망, 지금 낙폭 과대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요인으로 저는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소비재 쪽도 사실은 좀 살아남기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실물 경기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이고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상승이 저는 좀 단발성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역시나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이런 장에서도 상승이 나왔고 그런 연속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반기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서 숫자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 아니고서는 사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편의점 관련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윤혜림 대표님, 최근에 게임과 엔터 이쪽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엔터주가 오늘 장에서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빠졌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지 엔터주들 하반기에 또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하반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뭐 내년으로 이제 밀어서 보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 유입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엔터주를 좀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기업 선정을 잘 해서 목표가나 손절가를 조금 짧게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이제 좀 모아나가겠다 안전하게 모아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보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두 분 다 일단 오늘은 신규 접근보다는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쉽게 뭐 매수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눈여겨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일단 시장 반등할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와 함께 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탑픽주도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주들도 움직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는 일반적인 감기약 관련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은 이제 대원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짜먹는 그 감기약에 대한 그런 모멘텀,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는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경피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최근에도 한번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눌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아무래도 이제 좀 물려도 싼 기업에 물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시세 나오는 엔터 중에 하이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브의 다른 엔터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멀티 레이블이라는 건데, 이제 하이브가 최근에 이슈를 딛고 이제 다시 좀 사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제 사업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엔터주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신다면 엔터주 중에 하이브를 보시면서 목표가도 짧게 한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도 16만 원 짧게 잡아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와 대원제약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